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어떤 직업운을 갖던 상관없이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우리가 직업 기초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 또는 또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수리 능력. 수리 능력도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숫자는 항상 우리 생활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일어날 때 이제 몇 시에 맞춰놓고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은 몇 분이다. 지금부터 몇 분 남았다 하면서 이게 사칙연산, 덧셈 뺄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지하철에 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속도로 가게 되면 뭐 몇 분이 걸린다. 이 속도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뉴스를 틀었을 때 우리 뭐 주가라던가 아니면 일기예보의 강수량 이런 부분도 통계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또 직업생활이면 뭐 더더군다나 이윤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이런 직업생활에서는 더욱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수리 능력이 왜 중요한지, 또한 수리 능력을 구성하는 우리 기초적인 연상 능력, 또한 기초적인 통계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표를 분석하고 추후에는 작성 능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리 능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과 도표 또는 자료를 정리 요약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 등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상황에서 부닥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이런 수리적 분석력이 필요하므로 수리 능력의 함양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브로드한 이런 개념 하에 구체적으로는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또 수리 능력의 종류, 또한 도표 분석, 작성의 필요성, 다양한 단위를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용어로는 이제 수리 능력이라고 이제 제너럴한 개념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리 능력의 하위 요소이죠.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이 왜 중요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수리 능력은 직업 세계의 기초이다. 어떤 직업을 갖던 직종에 관계없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 등 수리적인 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초, 중, 고, 대 계속적으로 수학에 대한 중요성은 배웠을 거예요. 단지 뭐 근해 공식, 뭐 인수분해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그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사고력, 또한 뭐 몰입력, 뭐 학습력,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같이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이제 직업 중에서 뭐 보험이면 보험 계리사, 또한 뭐 다양한 뭐 교사, 컴퓨터 전문가, 뭐 프로그래머, 통계학자, 연구조사가, 금융 쪽, 증권 분석가, 뭐 기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리 능력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계 분석이라든가 시장 조사, 비용 효율 등 분석가로 활동할 때는 더욱 중요할 수가 있죠. 컨설턴트가 이제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현안이 무엇이고 그것을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설득을 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산 대비, 예산은 이만큼 투입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는데도 수리 능력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 사례를 이어서 계속 보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 회장도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학과로 전과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이만큼의 이제 예산이나 모든 자산을 투입을 했는데 추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빌 게이츠는 혁신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수학 교육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다. 논리적으로 대입하고 적용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 학생들이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수학 공부에 임하는 태도도 틀려질 것이다. 단지 이런 문제는 정답이 이거야가 아니라 이런 정답이 나오는 데까지의 이 생각하는 생각 주머니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수리 능력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삶도 어찌 보면 수학의 어려운 문제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수학을 즐기다 보면 인생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앞에서 보았던 우리 수리 능력 왜 중요한가 이 사례는 직업인에게 수리 능력이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혹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리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수리 능력은 사회에 나가면 실생활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학습하여야 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왜 이게 근해 공식 전 수학적으로 가지도 않을 건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외워야 합니까? 왜 인수분해는 왜 해야 합니까? 뭐 미분적분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도 뭐 여쭤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은 아예 뭐 묻지도 말고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답할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 학습 능력이 키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더욱 역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수리 능력이 중요한 이유. 자, 첫 번째,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듯이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사고나 이런 수리 능력이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업무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계산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우리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갖고 어떤 체육 행사를 해보자. 체육 행사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체육 행사하는 현수막도 필요하겠고, 체육 행사하는 그런 이제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니까 배구를 하면, 족구를 하게 되면 배구 공도 필요하겠고 족구 공도 필요하고 이렇게 소모품이 얼마 들어갈지도 알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과나 음식 얼마 들어가야 되겠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용을 산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산하는 것까지 모든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니 이게 추후에 이제 예산 관리 능력이라던가 시간 관리 능력 추후에 할 텐데 그 안에서 모든 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업무 비용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고객에게 설득할 때 이 시장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리 능력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무슨 물건을 살 때 이거는 얼마인데 5,000원인데 저기에서는 4,500원을 파는구나. 비교할 때 상품도 비교할 때도 수리 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윗사람에게 보고나 설명할 때도 수리 능력에는 사칙 연산도 있겠지만 도표를 작성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혹은 직업인으로서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 수리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리 능력의 의미. 수리 능력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났는데 집을 나서는데 8시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1시간 내에 제가 샤워를 하고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니면 준비를 하는 이런 데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이게 덧셈, 뺄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통계적인 능력.
그러니까 일단 뭐 강수량이다. 오늘 비가 어느 정도 올지 뭐 20%다. 그러니까 20%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 딱 그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이제 퍼센트 백분율을 계산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균이라던가 빈도수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통계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서 이제 무슨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표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도표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도표 분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하위 능력별로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표를 이제 작성하는 이런 도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일단 사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즉 수학 원리를 활용하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지구력, 내성, 우리가 이제 뭐 뭔가 몰입을 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지구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수리 능력, 수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보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쉽고 효율적으로 또한 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 세계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죠.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추이 분석이라고 할까요? 작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고 뭐 내년에 얼마큼 들겠다라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능력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향상되기 때문에 어느 과정의 앞 단계에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부터라도 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용적 가치의 구현, 수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라도 단순히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량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외적으로도 아까 활동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다양한 상황에서도 수리 능력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도표 분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추후에 도표 분석 능력이나 작성 능력은 추후에 하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통계청에 근무하는 K씨는 연도별 인구를 통계표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통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도별 인구 변동 추이나 성별 인구 변동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도표도 그냥 일상적인 글로 썼던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효율적이지만 보다 더 이 추이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K씨는 어떻게 하면 더욱 알기 쉽게 연도별 인구 변동 추이를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도표, 즉 여기는 막대 그래프라는 그런 도표를 활용을 했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이제 연도별로 또한 색상별로 남자, 여자, 남자는 좀 이렇게 흐린 하늘색, 그다음에 파란색, 좀 진한 파란색으로는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통계표 및 도표 사례는 도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도표를 분석하고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에 일 경험, 여러분 꼭 뭐 직장생활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도표를 활용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로 제시된 업무 비용을 측정할 때 이제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조직의 생산 가동률 뭐 이런 거, 얼마를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생산성을 나타냈다, 뭐 이제 등등 이런 가동률 변화표를 보여준다던가, 그 다음에 뭐 업무 중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제시할 때 단순 나열보다는 이런 도표를 활용해서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이 상품의
뭐 장점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도 뭐 도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보험 계리사님도 항상 이런 태블릿 PC를 갖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설명할 때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 자율적으로 한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표의 목적, 왜 그 도표를 활용할지, 우리가 의사표현 능력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다 나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이제 그 도표 같은 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 시간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도표라는 것은 뭐 선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원이라던가 뭐 막대라던가 등등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이 한눈에 자신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추이, 가격의 변화 등을 그냥 수치로만 쭉 단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표, 그래프를 통해서 활용하면 보다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도표의 목적, 보고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내 회의에서나 아니면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보여준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또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러니까 현상을 조사하고 현안을 파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별 매출액의 경향이 지금 이렇다더라. 거래처가 지금 이렇다더라. 라고 해서 상황 분석하는데도 이 도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목적. 뭐 정수기를 판매하는 그 관리자가 우리 판매원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게 관리할 때도 그래서 이번 올해는 5대 팔았는데 왜 다음번에는 10대를 팔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할 때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에 이제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을 샀다. 물을 500ml를 살지 아니면 우리가 큰 거는 2리터라고 해요. 이런 리터, 미리 이런 것도 단위고요. 또한 아까 몇 분, 몇 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몇 분이 남았다. 이런 것도 단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역까지 지금 20분 남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면 그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속도 계산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단위입니다. 속도. 몇 분에 몇 미터를 간다. 등등.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단위 환산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를 착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99년 4월 15일에 대한항공 화물기가 중국 상하이 이런 홍차오 국제공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대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을 떠나 김포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대한항공 6316편은 이륙한 지 6분여 만에 추락한 것이다. 블랙박스의 감정과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이런 미터를 피트로 착각했대요. 관제탑에서는 900m로 고도를 높이라 라고 했는데 조종사들이 900피트로 이제 잘못 알아듣고 높여야 할 고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로 탑승자 3명이 탑승자 3명 전원과 공사장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등등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터와 피트의 이제 단위 때문에 단위를 착각해가지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피트. 이게 이제 서양에서 예전에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의 서양인의 이제 몸을 기준으로 이제 했대요. 1피트는 그 서양인의 이제 발. 그래서 이게 30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양인이 굉장히 발도 크죠. 우리는 여성들이 235, 240mm라고 한다면 이게 센티미터는 이제 미리리터 하면 10을 더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ml 인 거죠. 이 1피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1피트가 30cm인데 900m라면 9,000cm인 거죠. 9,000cm인데 이 피트하고 미터를 지금 잘못 파악해가지고 오히려 더 낮춘 거예요. 더 높여야 되는데. 자, 같은 해 우주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야드를 좀 헷갈렸네요. 야드.
자, 당시 사고는 MCO 제작사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탐사선의 점화 데이터를 야드로 작성했지만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이것을 미터로 착각해 발생한 것이래요. 1야드는요, 이것도 이제 서양인이 이게 팔을 벌리면 요 코에서 한쪽 팔 그 손끝 끝까지 한쪽을 말한대요. 그래서 90cm? 이거를 보통 180인가 보죠. 이 양쪽 벌리면.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90cm를 이제 1야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드하고 미터를 헷갈려서 이런 사고가 났다. 한번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도량형, 이런 단위를 이렇게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KS 마크라던가 뭐 NCS도 마찬가지로 역량에 대한 표준, 이게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야드, 피트, 또한 인치, 뭐 1인치는 우리 외국 사람들의 뭐 손가락 길이. 그래서 1인치는 2.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뭐 킬로미터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한데 서양에서는 뭐 인치.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몸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량형의 통일, 이런 단위의 통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앞에 활동에서 단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단위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단위 환산 문제들은 뭐 엘사의 기초학력 시험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래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도, 섭씨를 측정하는 단위는 섭씨, 도씨가 있겠죠. 그래서 몇 도씨, 35도, 여름에 한여름 더울 때, 또 오늘 같은 가을, 이제 초가을에는 뭐 25도씨 그렇다고 하고요. 자, 1kg은 1000g이고 1cm는 10mm고 1kL는 자, 1000L고 1리터는 1000cc고 리터는 보통 이제 물, 몇 리터, 이게 액체를 좀 환산할 단위로 쓸 때 이렇게 쓰이고요.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단위 환산표.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흔히 활용하는 단위로 길이, 넓이, 부피, 들이, 무게, 시간, 할, 풀, 니. 그러니까 이거 뭐 야구 선수,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길이는 물체의 한 끝에서 한 끝까지 거리를 의미하면서 밀리미터,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고, 넓이는 평면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제곱으로 하는 거죠. 제곱 밀리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등의 단위로 이용합니다. 부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이 할 때 평면, 우리 아파트 평수, 평하고 평도 최근에는 이렇게 넓이 이런 공통적인 단위로 지금 바꿔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피는 입체가 점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세로축까지, 그래서 3차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미터이고요. 들이는 뭔가 이게 액체, 그러니까 통이나 그릇 따위에 안에 넣을 수 있는 부피의 최대값을 의미하면서 밀리리터, 그 다음에 이제 리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그램, 킬로그램, 톤 등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초, 분, 시 등이 있죠. 길이는 1cm는 10mm, 1m는 100cm, 1km는 1000m.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일단 계속적으로 좀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 채용이나 이런 필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어디서 외국에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시차는 몇 분이고 우리 뭐 한국에 몇 시에 도착하려면 몇 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뭐 하는 등등 그런 쪽으로 지금 상황을 주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나 이게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는 뭐 1제곱센티미터는 그 10을 2개 곱하니까 100 등등. 부피는 3개를 곱하니까 10을 3개를 곱하니까 1000. 들이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 무게는 1kg은 1000g, 시간은 1분은 60초. 할, 풀, 리 할 때 1푼은 이제 할이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푼, 리죠.
그 다음에 그 1푸는 0.1할, 그 다음에 1, 2는 0.01할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추후에 우리가 학습 정리 확인하기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다시 환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리 능력 전반적인 개념, 또 왜 중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그리고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